안녕하세요. 오늘 윤성 FNC인데요. 윤성 FNC는 2차전지 장비업체입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상 최앞단에 들어가는 장비로 주로 소재들을 통해 넣고 잘 섞어주는 것인데요. 이를 믹싱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믹싱 공정은 2차전지 이외에도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회사 설립 당시에는 식품 제조 과정에 필요한 믹싱 장비로 시작해 이후 의약품 제조용 믹싱 장비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15년 이후에는 2차전지 분야에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매출에서 2차전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네요. 장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 홍보 영상을 짧게 압축했습니다. 분체를 이송하고 믹서에서 혼합한 다음 혼합물을 탱크에 보관하는 것까지 동사는 믹싱 공정 전반의 설비를 턴키로 공급하는데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 만큼 정방업체의 캐파 확장 계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며 이들의 계획을 보면 22년에서 25년 연평균 캐파가 4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사 합산 기준 18년 대비 21년 캐파가 147GWh 증가했던 것에 비해 22년 대비 25년 캐파는 566GWh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더 많은 장비 발주가 예상됩니다. 주요 경쟁업체를 살펴볼까요? 2차전지 공정에 믹싱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3개사로 압축됩니다. 동사 이외에 상장사로 TSI가 있고 비상장사인 제일MNS가 있는데요. 매출 추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3사가 유사한 매출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윤성 FNC가 가장 많은 매출을 해왔습니다. 22년 상반기 제일MNS 매출이 보이지 않는 것은 비상장사로 반기 매출 공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 상반기 숫자 확인이 가능한 윤성 FNC와 TSI 모두 전년도 연간 매출을 이미 상회하였네요. 동사 수주잔고 역시 2372억 원으로 대부분의 수주가 납품까지 1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22년에서 23년 매출액 역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경쟁사인 TSI의 수주잔고도 1499억 원으로 상당하나 동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매출의 급성장을 감당할 캐파가 되는지 살펴볼까요? 올해 매출이 급증하면서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는데요. 새로운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사는 화성과 안성 부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3년 안성 추가 부지에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를 살펴볼까요? 2020년에 1289억 원의 매출이 21년 75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촉발된 물류 대란 영향으로 21년 성적분이 22년으로 지연되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물류 대란은 인도 지연뿐 아니라 물류 비용의 증가까지 나타났었죠. 손익 역시 좋지 못했었네요. 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했으며 수익성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였죠. 수주잔고를 감안할 때 연간으로 2000억 원의 매출액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이 보이시나요? 부채 총액이 최근 2년간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2020년 안성공장 신축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가 있었고 이를 위한 시설 대출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매출의 급증은 자연스레 운전자본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운영 대출이 늘어난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계약 부채인데요. 작년 254억 원에서 올 상반기 60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죠. 이는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주를 받고 제품을 제작해 납품하기까지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때문에 선수금 성격의 자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계약 부채 항목으로 인식해 전체 부채 총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재무 비율이 나빠졌으나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네요. 공모가 산정 방식입니다. 공모가 산정 대상 기업으로 위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PNT는 2차전지양 놀트롤 장비를, 대보마그네틱은 2차전지 양극 소재에 함유된 철을 제거할 수 있는 전자석 탈철기를, NCS는 머신 비전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모두 매출의 대부분이 2차전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장비 업체란 점에서 공모가 산정 대상 기업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들의 평균 주가 수준은 기준 주가 산정 당시보다 약 7% 하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상전환 평균 PER은 19.6배로 계산됩니다. 공모가 밴드는 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환값에 앞서 비교한 기업들의 평균 PER인 21.06배를 적용하였으며 할인율 27.11%에서 14.73%를 적용해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비교 대상 기업의 주가가 평균 7% 하락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밴드 할인율은 22%에서 8% 수준이다 볼 수 있는데 이는 타 공모주 대비 상당히 적은 할인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 할인율이 30에서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색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상장되어 있는 경쟁사 TSI와도 비교해 볼까요? TSI의 PER은 13.8배로 윤성 FNC 공모가 밴드 PER 하단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네요. 성장성 측면에선 TSI도 상반기 기준 전년도 매출을 상회하고 있고 동일 업종이란 점에서 차이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익성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윤성 FNC에게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모를 참여하는 이유는 좀 더 싸게 배정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부분에선 매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수혜 측일은 10월 26일, 27일이고 공모 청약일은 11월 2일, 3일입니다. 상장 일정은 미정이고 신주 비중은 85% 수준으로 진행되네요.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인 박지영 대표이사 물량으로 약 30만 주 수준인데요. 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공모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파는지는 의아스럽네요. 금액으로는 159억 원에서 186억 원인데요. 공모시장에서는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은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장 시점 보유해수 물량은 약 70% 수준이며 당일 유통가는 기존 주주 물량은 약 6% 수준입니다. 1개월 뒤 보유해수 종료 물량은 약 5.3%로 수급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요약하면 윤성 FNC는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최앞단에 들어가는 믹싱 공정으로 전방 설비 투자와 함께 향후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다만 기상장된 경쟁사인 TSI 시총이 1,500억 원대에 불과한 것에 반해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오는 공모가 밴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며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매 청구권이 있는 만큼 전략적인 참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환매 행사 가격은 공모가격의 90%이나 시장이 하락할 경우 시장 하락분이 반영되어 조정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올바른 10분 투자였습니다.